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올패스반 회원이 낙찰을 받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 네. 그런데 이 낙찰된 물건을 뭐하러 소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낙찰된 물건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또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낙찰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가, 그 고민을 한번 엿보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런 거를 뭐하러 또 저렇게 하자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저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점에 포커스를 잡으시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41143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에 있는 물건 종류는 전입니다. 농지네요. 면적은 109평이고요. 토지 지분이네요. 전체 온전한 물건이 아니고 지분으로 나온 땅입니다. 감정가는 1억 1,200만 원 정도인데 두 번 유찰돼서 절반 가격이 됐어요. 5,500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최저가에서 한 10만 원 더 쓰고 혹시 몰라서 100원을 더 쓰셨어요. 10만 원 정도까지만 쓰라고 했어. 근데 이제 100원은 우리가 그냥 여유롭게 봐주는 게 좋죠. 그래서 왜 100원 썼냐고 여쭤봤더니 혹시나 똑같은 금액을 쓸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100원을 더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지이고요.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입니다. 그리고 매각 제외되는 창고 등이 있고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동측으로 4m 포장도로하고 접하져 있다고 나오니까 맹지는 아닌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자, 등기를 보니까 특별한 부분이 여기 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빨간 글씨만 나오면 무조건 물건에서 이렇게 제껴버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보면 이 물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가 보이는데, 저것부터 이미 난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제껴버리면 물건의 폭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래로는 권리가 말소지만 이 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 가등기는 지금 인수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수되는 등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조금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 소유권 가등기가 매매 예약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이 성격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등기 목적이 소유권 가등기가 매매 예약이야. 여기 매매라고 써 있네요. 매매 예약인데 이 소유권 가등기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했어. 여기 주 땡땡 씨가 지금 가등기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소유권 이전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가등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저거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인수사항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놔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뭔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범위를 확 줄여버리니까 이 물건이 두 번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등기가 말소돼야 되는데 말소를 안 시켰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등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것은 그냥 돈 몇천 원 내면 그냥 소멸이지. 자, 등기를 보겠습니다. 등기를 보니까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이 가등기 해서 권리를 갖고 오셨다는 거죠, 소유권을. 그렇지. 저 주 땡땡 씨가 소유권 가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을 이전해 갔지.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창고하고 천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땅 위에 뭔가가 있어도 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데, 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 창고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동할 수 있으면 사실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경우에는 뭐 지게차로 이렇게 떠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갖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야. 비닐 걷어내고 파이프 뽑으면 또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닐하우스는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진상 보면 이 천막은 그냥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판넬 쪽으로 지어놓은 이런 것들도 철거하기가 쉽죠. 다 해체해서 다른 데다가 설립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날라차기 한 번이면 무너지는 거고. 태풍 한 번 오면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고 아까 동측으로 노폭 4m 도로, 4m 도로가 지금 이 현황 이도로로 보고요. 배수로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단순히 이쪽 땅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주택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 위에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이고 아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이쪽에서도 보니까 창고가 하나 더 있네요.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시설물이 있고요. 이 도로하고 접한 땅입니다. 보통 우리가 농지하면 농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저렇게 대지를 끼고 있는 농지는 의외로 농지가 대지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거의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 대지하고 여기 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여기도 대지처럼 쓰일 것 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거의 건축물이 들어섰다라고 아니면 들어설 거라고 예상하면 거의 맞을 거야. 자,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또 확연히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전원주택용으로 주택이 지어져 있고 이런데도 추후에 집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이런데도. 네. 입지를 보니까 이 곤지암 IC 근처에 광주 인근에 이렇게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또는 공장 용도로 쓰고 있는 지역에서 살짝 벗어난 이 산속 안에 있는 주택지죠. 그렇지. 네, 주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이고 인근은 뭐 보존관리 지역, 농림지역하고 섞여 있네요. 이 물건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마 막혔을 거야. 왜냐하면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뭔가가 또 지상물이 있으니까 농취증 신청해야 될 때 원상복구 계획서 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상복구 계획서 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 생각부터 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야 될 물건인데도 그런 하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지, 가격이. 그렇죠. 지금 빨간 글씨로 권리상으로 인수라고 되어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지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개나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려 있지 않으면 이게 낮은 가격까지 오는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리고 낮은 가격에 떠야 우리가 솔직한 말해서 이득을 뽑을 수가 있는데 낮은 가격까지 기다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위에 탁 채가면 경쟁만 높아지고 먹을 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물건들을 나는 많이 봐야 된다고 봐. 그러면 이 낙찰하신 분은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머지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절반 나눠 갖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니까 현재 이 땅이니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면적 그냥 반 잘라오면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깔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뭐 서쪽이니 동쪽이니부터 네가 도로를 더 물고 있네 덜 물고 있네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있어서 이게 쉽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은 되는 거니까 이런 물건들을 너무나 무서워하면 막말로 까놓고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나 좁아진다는 거지.
그런 설명들을 듣고 나니까 지금 절반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했거든요. 이게 한 번 더 유찰돼서 한 3,600, 700 정도로 다음 회차에 진행되면 그때는 이 가격이 될지 안 될지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나라도 입찰해. 네. 그러면 이 금액을 넘어서서 입찰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지. 일단은 경매에 나와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오래 돼버리면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최저 가격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 최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진짜 똥파리도 새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참 잘 낙찰받았다고 봅니다. 지금 저 금액대가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이야. 그러니까 농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보다도 낮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뜬 거죠. 물론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또 가이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낙찰자의 생각을 엿보면 저 땅을 다 가져오고 싶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아마 수익이 제일 클 겁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내가 이 낙찰 받은 이 가격보다 조금만 더해서 사주세요 한다라는 것은 현실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